네, 전일 미국 증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좀 둔화될 거다, 전망치가 낮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경계 심리가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8.2 기록을 했고요. 미국채 금리 역시도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8bp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단에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윈리조트 카지노 업종인데, 중국 마카오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을 다시 한번 폐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부진한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덴티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덴티움 주가 급락 마감했는데요. 회사 성장 방향성이나 펀더멘탈에 변화 없는 거 확인하고 2분기 프리뷰 자료 작성했습니다. 2분기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매월 이제 10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2분기 수출 데이터 발표된 것과 같이 중국은 상하이 봉쇄에 따른 수출 제한 감안하더라도 2, 3선 지역으로 수출 호조 나타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러시아도 3월 말부터 수출 재개되면서 매출액 이연 효과 크게 반영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원재료비 상승, 판관비 증가 감안하면은 YOY로는 이제 4%포인트 개선되겠지만 전분기와 비슷한 27%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예상 실적 소폭 상향했고요. 그에 따라서 93,000원에서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현재 2분기 실적 추정한 게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좀 공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1분기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2분기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은 연간 예상 실적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연간으로 보면은 이미 2021년부터 중국 수출 호조 때문에 이익 증가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데요. 반면에 주가 수준은 지금 밴드 하단인 이제 10배 수준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업황 호조나 이익 증가 사이클로 진입한 좋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된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왜 빠진 거예요? 어제 특별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주가가 워낙 연초 대비 부러지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던 상황이라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뒤는 없을까? 네, 중해제약 중해제약 프리뷰 자료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2분기 실적 매출액 1,600억에 영업이익 16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딱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거의 7천억에 800억이었는데 그래서 제 기존 추정치도 6,935억에 705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분기의 실적이 약간 미스 나기도 했고 그게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이 생각보다 성장세가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수액제가 리오프닝으로 좀 빨리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성장률도 좀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이제 혈우병 치료제인 햄리브라 건보 적용이 한 올해 중순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햄리브라 부침되는 것도 좀 내년쯤으로 밀리게 되어서 이제 올해 연간 좀 추정치를 좀 소폭 좀 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영업 가치도 조정을 했고 이제 목표 주가도 4만 원에서 37,5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이슈됐었던 게 그룹사들의 회계적인 이슈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동사의 재고 자산 문제도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다 해결이 됐고, 거기에 최근에 좀 언급이 되었었던 시화공장 원료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좀 업무 정지 청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 해결이 돼서 이제 한 9월 정도까지만 좀 정지가 몇 가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부분도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약간 반영이 되었지만 이제 영업이익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미국 어닝 시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 걸 우려하냐라고 하면은 상반기까지 주가가 빠진 데에는 멀티플이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근데 이제는 이익이 둔화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익이 하향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2차적인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입니다. 다만 저희는 우려보다는 실적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매크로 요인들을 실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컨센서스가 견조해 보이지만 에너지 업종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이 컨센서스를 지켜온 거지 에너지를 빼고 나면 컨센이 상당 부분 하향이 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컨센서스를 꾸준히 상회해온 미국의 실적을 크게 다른 모습으로 예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둔화되는 흐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 컨센서스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 같다라는 그림들을 예상하는 게 첫 번째로는 ISM 지수,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도 맞고 어닝도 하향 조정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 기대치가 낮은 것들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치가 낮은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오르지 못한 종목들, 업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은행, IT 소프트웨어, 유통, 커뮤니케이션 4개 업종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4개 업종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3분기, 4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혹은 조금은 하향을 시키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베팅으로 좀 유효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주, 가치주 관점에서는 가치주의 메리트, 그러니까 가치주가 알파를 내는 요인이 밸류 메리트 그리고 EPS의 기대라는 건데 두 가지 다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좀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이 더 양호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주. 네. 알겠습니다. 문의 미팅 마치겠습니다.